자영업자 화났다. 최저임금 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요즘 연일 말입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못 지급됐다는 재난지원금 환수액 무려 8천억 있거든. 8천억. 이거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없던 일로. 그리고 말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을 해서 말입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금 4조로 늘리겠다. 7% 금리를 4%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비용도 지금 적어도 6만 4천 개 이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지원책이 아니죠. 이것만이. 지금 연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구애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또 있습니다. 이게 4조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상공인 원금 상환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인데 7%의 고금리를 4% 금리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자금인데 2019년 1조 4천억 원이었던 것을 2024년 내년이죠. 4조까지 늘리겠다. 지금 현재 대출된 것은요. 3조 3,10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4조가 이미 대출이 돼 있습니다. 4조 257억 원. 2026년에도 3조 409억 원. 그러면 그만큼 갚았다는 뜻이겠죠. 갚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원금 만기가 돌아온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부분. 원금 상환 금액 전환대출해 주는 겁니다. 전환대출해 주는 게 4조까지 늘리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종노릇 한다 하는 말 들으셨죠. 또 그 종노릇을 한다는 이야기를 나오니까 5대 시중은행이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하나은행은 1,000억 원을 내놓겠다. 상생금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상생금융으로 또 돈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원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번지수를 잘못 찍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금 뭐가 어려운지 왜 힘들어하는지 저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요. 당장 말입니다. 재료비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재료비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난리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최저임금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게다가 월세나 전기요금, 관리비, 건강보험, 부가세 할 것 없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뭐 4조를 해주는데 7% 금리를 4%로 낮춰준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좋아할까요? 뭐 급한 사람들 좋아하겠죠. 저도 그렇게 대출을 해준다 하면 4%대로 대출해 준다 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당장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도대체 돈을 지원해 주면 뭐 한답니까? 장사가 돼야죠. 장사가 되는 것이 결국은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결국은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예. 무슨 지원이에요. 자영업자들은 포퓰리즘 이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도 내 스스로 성장해서 내 스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하니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자영업자거든요. 당장 진짜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당장 낮춰주는 거. 지금 보세요. 자영업자 2천만 원 월 매출 2천만 원 해도요 남는 게요 없어요. 남는다고 하지만 258만 원이 남았다 쳐요. 2천만 원 매출하는데 1,742만 원이 나가 1,742만 원이 이렇게 나갑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가스료, 관리비, 국민연금, 부가세 이렇게 나가서 1,742만 원이 나가서 남는 거는 258만 원. 여기에다 은행에 일반 대출 한 것을 보면 3억 3,220만 원 된다고 쳤을 때 4% 금리라고 하면 110만 원.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건강보험료 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생활은 뭘로 하나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이게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자영업자의 현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경기를 빨리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경기를.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아닙니까? 물가. 물가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물가가. 이게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가 올랐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올란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공급망이 혼란이 겪으면서 이게 수입하는 뭐 에너지원이나 광물이나 곡물이나 이게 올라서 좀 올라간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이미 최저임금을 왕창 올렸기 때문에 물가를 엄청 올려놓은 데다가 이게 코로나19의 어떤 상황 때문에 더 많은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물가를 이게 조절하는 거 강제로 밀어붙이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관치잖아요. 사회주의 경제죠. 무조건 물가를 낮춘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장 최저임금에 대한 대수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죠. 자영업자들은 이런 걸 원해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소상공인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 지금 워낙 최저임금이 비싸서 사람을 쓸 수가 없는데요. 자영업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삽니다. 여러분도 저도 자영업자니까 제 목이 얼마나 아팠었습니까? 그동안 목이 아파서 제가 진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목이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요. 물론 많은 약을 먹고 또 콜라겐도 먹고 좋다는 걸 다 먹어서 목을 이게 트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 과정이 지난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렇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일 안 나갈 수 없거든요. 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나갔을 때 도와주는 손이 많으면 그만큼 편해지거든요. 자영업자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없애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없애야 된다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설립, 그 주휴수당을 만든 배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1950년대 후반에는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루 쉬어라 제발. 하루 쉬어라. 그러면 국가가 주겠다. 국가는 기업한테 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로는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지금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포스코만 하더라도 격주, 주 4일째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주 4일째. 아니 전체가 지금 주 5일째는 기본이잖아요. 주 5일째는. 주 5일째는 기본이 됐는데 왜 아직도 옛날 법을 폐지 안 하는 겁니까? 사람을 더 써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하면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한 마음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일 안 하고 공짜로 돈 버는 걸 자꾸 만들어 주니까 문제거든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세계 1등이면 전 세계 1등.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부터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다 주 52시간제는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제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없는 삶이 된 것도 당연하고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돈 안 쓰려고 일찍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는 장사가 되나요? 장사 안 되죠. 저녁 장사 안 됩니다. 주 68시간이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16시간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이런 거는요.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균형을 맞춰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 망하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선하듯이 뭐 던져주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제대로 원리 원칙대로 뭐 주휴수당을 없애주고요. 최저임금도 말입니다. 업종별로 좀 차별화도 시켜주고요. 뭐 지역별 차별화는 어렵다고 하면 말입니다. 아니면 저는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 이것까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지역별 차별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등을 좋아하는 그 사회에서는요. 그러나 이게 이 일에 익숙하냐 안 하냐 손이 재냐 안 재냐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최저임금도 다르게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들을 좀 받아들이고요. 아무리 말입니다. 나라가 이게 뭐 평등을 강조하지만요. 너무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요. 이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윤석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약자를 지원해 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약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으로 약자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제도 개선이 우선이거든요. 제도 개선. 저는 그 제도 개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 뭐 저도 자영업자니까 자영업자는요. 억지로 주는 돈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만드는 포퓰리즘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공명정대하게 공정이라는 걸 가지고 그만큼 경기를 더 일으켜주고요. 경기를 일으켜주면 줄수록 우리는 매출이 많아지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런 시기가 빨리 오거든요.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뜻입니다.